20페이지 보십시오. 자, 제1대 판체라마에 대하여 이 제1대 판체라마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판체라마는 어디에 거처하시는 분이었는가 하면은 티벳의 제2의 도시가 시가츠입니다. 제1도시는 라사고요. 그건 수도고, 거기는 달라이 라마 스님이 계시는 곳이고, 제2의 그 도시는 시가츠인데, 거기에는 타시룸프락 하는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을 가면 참 정감이 있어요. 절이 깨끗하고,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 와 참배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애들, 어른같이 전부 다 공양물을 가져고 다 올리고, 정각마다 다 참배하고, 이렇게 해요. 얘기하자면. 굉장히 정겹고,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이, 타시룸프에, 이제, 제1대 판체라마가 거기서 머무르 있었고, 지금 이제, 10대 판체라마인가? 네, 그래 됐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판체라마에 대해서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책에 달라이라마 죽음을 얘기하다 이 시가 1대 판체라마가 지은 시예요. 거기에 대해서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주석을 달듯이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매우 쉽지만 갈수록 희무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자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서문의 이런 저자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달라이 라마는 이 책에서 제1대 판체라마의 17년, 17개의 개송이죠. 17년으로 이루어진 시를 설명하기 위해 방대한 분야에 걸쳐 있는 인도와 티베트의 문헌 전통과 구술 전통을 사용한다. 달라이라마는 각 연의 심오한 뜻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죽음의 과정과 현재의 삶과 다음 삶 사이의 중음도 그리고 환생의 단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응용할 것인가를 매우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뭔가 이 생과 죽는 순간과 죽고 난 뒤의 삶과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책의 중심이 되는 17년의 시는 17세기에 서인 것이다. 이 시는 티베트의 많은 사원과 제가 신도들 사이에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제는 전 세계에 걸쳐 퍼지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허가하에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재 티베트 종교가 겪고 있는 현실, 판체라마의 상황, 그리고 티베트와 중국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좀 불안정해요. 예. 중국이 처한 것은 소수민족들이 끊임없이 반기를 들고 있죠. 특히 중앙아시아에 특히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티벳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이 중국이 꽉 틀어지고 전부 다 정복해가 자기 나라로 삼았지만은 계속 지금도 긴장감이 넘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달라이라마와 판체라마 역사부터 보러 우리가 살아볼 17년의 시를 지은 제1대 판체라마의 환생의 역사와 계보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티베트의 상황에 대한 몇몇 오해와 중국 정부에 감금당했던 현생 판체라마의 상황에 대해서 밝히고 싶다. 자, 13세기 중반에서 14세기 초에 걸쳐 쫑카파 로상 딱바는 항목파 또는 겔루파라는 불교 전통을 세웠다. 이 쫑카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항목파라고 하는 건 항상 모자가 황색이에요. 쫑카파 대사 이때 공부할 때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우연히 모자를 썼던 모자가 황색 모자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목파라는 말을 하는데 이 쫑카파 대사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첫 번째 했던 것이 계율을 확립하는 일이었어요. 계율 청정. 두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은
교학 체계를 세우는 일. 세 번째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스승을 부처님같이 대하라고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 체계도 세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티베트 불교 확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티베트 불교 중흥조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 전에는 이제 빠다마 삼바바라는 스님이 티베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름이 뭐더라? 아쇼카네가 뭔데? 그는 또 이 스승이 이제 들어가서 불교를 또 다시 중흥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도도 나오겠죠. 13세기 중반에서 14세 초에 걸쳐 종가파로 쌍딱반 항목파토노 갤루파라는 불교 전통을 세웠다. 종가파의 한 제자인 갭딘 투비 1445년을 전후로 사원을 하나 건립했는데 그 사원 이름이 타시룸뽀이다. 행운의 산. 뒤에 이렇게 좀 산이 있긴 있어요. 이 타시룸포 사원은 티베트의 수도의 라서 서쪽 지방에 있는 시가체 지역에 있다. 그 후 1578년에 겐딥 두 번째 제3대 환생신 소남 가초는 그의 보호자이자 추종자였던 몽골 제국의 황제 알탄 칸으로부터 달라이라는 호칭을 받음으로써 제3대 달라이 라마로 추대되었고, 겟딘두는 제1대 달라이 라마로 소급되어 추대되었다. 달라이는 티베트어로 가초의 몽골어이다.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얘기가 달라이 라마 1대 2대 쭉 내려온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달라이 라마 14대입니다. 네. 이 겟딘두라고 하는 건 종가파의 한 제자에서 이제 지금 시작된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겟딘두와 또는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매우 저명한 불교학자 오동 총내 난겔과의 대론했어. 그의 모든 난연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한 뒤로부터 빤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빤체의 의미를 살펴보면 빤은 산스크리트 학자들을 따는 빤디따에서 온 것이고, 체는 티베트어로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빤체는 위대한 학자를 의미합니다. 그때 타시룸포 사원에서 선출된 대수도 원장을 대를 이어 판체라는 이름을 계승하게 된다. 겟딘두에서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종가파 제자의 겟딘두에서 두 가닥이 나와서 하나는 달라이 라마 쪽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판체 라마로 이렇게 두 가닥이 나온 거죠. 자, 그러던 중 17세기에 들어 제5대 달라이 라마 따시룸포 사원의 제15대 대수도 원장이었던 그의 스승 로상 쪼킹 켈첸에게 타시룸포 사원을 헌사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타시룸포 사원의 수도 원장에 대한 호칭이었던 판체는 로상 쪼킹 켈첸 환생신의 계보를 지칭하는 호칭이 되었다. 15대 이제 수도 원장을 스승을 모심으로써 이 스승으로부터 이제 판체 라마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환생신이 같은 한 분의 환생신이 이제 판체 라마를 이름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후로 달라이 라마와 판체 라마가 서로의 환생신을 공인하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관례가 되었다. 달라이 라마가 종교적인 정신적 지도자인 반면 판체 라마는 티베트 제2의 도시인 시가치 주변 지역의 지도자이다. 자, 여기에 이제 달라이 라마는 간센보살의 화신으로 보고요. 판체 라마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 봅니다. 되게요. 달라이 라마와 판체 라마가 어떤 과정을 거치 이런 명칭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달라이 라마와 판체 라마는 명칭이 중국 정부에 복종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현 중국 정부의 주장이 억지 불가함을 잘 보여준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중국 정부에서 간섭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떻든 의미 부여해가지고 전부 중국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만 달라이 라마가 되고 판체 라마가 된다 주장하는 게 바로 중국 정부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티베트 사람들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두 명칭 모두 오로지 티베트 내부의 역사적 사건과 연관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들의 주장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보이기 위해서 판체라마가 얼디니라고 불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이 말은 몽골어로 고귀한 보배를 뜻하는 말로 다른 많은 몽골 라마 역시 그와 같이 불린다. 이게 이제 이 고귀한 보배는 이제 그 림포체라는 말을 써요. 그 이전에 얼디니라는 말을 썼네요. 판체라마가 얼딘이라고 불렸던 것은 단 한 번, 1731년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청나라 황제 강희제 때뿐이다. 중국은 그들 즉시 한족을 비롯한 몽골족이나 만주족 등의 외부 민족에 의해 수차례 지배당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된다. 중국은 몽골족이 지배당했다는 것은 원나라라 그랬죠. 만주족이 지배당했던 것을 청나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번이라 해가지고 티베트 민족에게 또 중국이 점령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해로 이제 문성공주가 시집가게 되고 이랬지만 그때 당나라 때거든요. 당나라 때 두 번의 침략당했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이 토번에게 뭘 했는지 바로 그걸 했습니다. 공양, 공물을 주는 걸 뭐라? 예? 그래,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 그 당나라가 토번에게 조공을 바쳤던 거지. 그래서 이게 중국은 치욕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택동이 티베트를 어떻게든 점령하려고 했겠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티베트에서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옛날 우리가 침공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가보를 우리 지금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은 그들 역시 한족을 비롯한 몽고족이나 만주족 등의 외부 민족에 수차례 지배당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동북 공정한다는 게 웃기는 거죠. 이걸 보면 20세기 초 현재 중국 역사의 기반을 만든 손중산 박사는 만주, 몽골, 동터키, 티베트와 중국을 아우르는 중화국이라는 유령 국가를 날조하려 했다. 그는 그조차 1911년 중국 정부가 민중혁명을 통해 만주를 점령했을 당시 중국의 몽골족이나 만주족과 같은 외부 민족에게 점령당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게다가 몽골족, 만주족 그리고 한족까지 모두 티베트를 다른 나라로 인정했다. 그들의 힘으로 티베트에 관여할 때조차 그러했다. 더불어 우리는 8세기 티베트 제국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까지 점령했던 역사적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나라를 수도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만일 그처럼 점령했던 나라가 점령당한 나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티베트 여기 중국을 소유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 정부는 티베트를 합법적으로 점령하고 구실을 찾기 위해 달라이 라마와 판체 라마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매우 중요한 라마들의 환생신 확인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런 필사적인 시도는 제11대 판체 라마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왜 일어난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환생신을 찾는 과정을 차례차례 기술할 것이다. 자, 이 환생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저기 보면은 성녀와 철학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환생신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성녀는 철학자의 아들이 프랑스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철학자와 아들은 티베트 스님이라. 이 전도 유망한 프랑스 과학원에 다니는 아들이 돌연히 티베트 성녀가 된 거죠. 그래 10년 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파리에서 만나가 대론하는 책이 나온 게 바로 성녀와 철학자는 책이에요. 아마 찾아보면 서점이 있을 겁니다. 좀 오래됐지만
이제 그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스승이 이제 이 스님의 스승이 이제 입적하시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환생신을 찾아 떠납니다. 환생신을 찾아 떠날 때는 기도를 해요. 큰 그 호수에 기도를 해가지고 그 환영으로 이제 그 영상으로 나타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절단이라 해야 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환생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냥 승려 복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속복을 갈아입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한쪽에 애들이 막 놀고 있었던 거예요. 놀고 있다 한 아이가 탁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힐끗 옆으로 보니까 일단의 사람들이 말로 쫙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아이가 넘어지면서 아무개 나를 부치게 해다오 이러는 거예요. 그 전생이 자기 시자를 부르는 거죠. 시자 스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황생신을 찾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전생이 자기 스승을 찾는 이야기 그 책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이걸 환생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린포체라는 거죠. 예, 린포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찍이 이렇게 환생신을 찾는 제도를 마련했으면은 참 어느 스님은 누구의 지금의 누구는 전생의 누구 이렇게 딱 할 건데 안 그래요? 우린 다 환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전국에 걸쳐 아기가 태어날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거나 상처로운 태몽을 꾸었을 경우 또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않는 것이 돼 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조사한다. 안 배웠는데 알고 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다음 후보자를 선별한다. 예를 들어 선대 달라이라마 서거 이후에 동쪽을 향해 무지개가 나타났다면 이는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동부에서 환생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때 30m 정도 되는 상하 모양을 한 두 물체가 선대 달라이라마의 송골나무의 동쪽편에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탐색되는 달라이라마의 환생신을 발견했다. 신기하게도 바로 그 시간 선대 달라이라마가 설법을 퍼졌던 실외 강당에는 한겨울에도 꽃이 만개했고 라사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국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에는 현 달라이라마의 부모 이름이 들어있었다. 많은 후보자들은 그들이 후보자의 옳은 사실조차 모르며 달라이라마로 공인된 이후에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근데 환생신이 말이죠. 한 명만 아니고 2명, 3명을 태어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얘기, 왜 그게 가능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노스님 인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인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해. 이 애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제 아들이 왜 지체장애인이 됐는지 그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노스님 아이를 탁 보고 그 아이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노스님 인가 이야기는 이제 1, 2권은 상하로 나왔는데 불광춘팔사에 판매하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딱 놓으면은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소설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노스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 아이는 전생에 두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다. 두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을 때 영혼이 갈라졌다. 반은 A락한 여자로 달려가고 반은 B락한 여자로 달려갔다. 그래서 이 애가 태어날 때는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지. 그 이유로. 그런데 림포체도 그냥 환생은 고성도 2명, 3명으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지체장애인은 되지 않아요. 이 수행력에 의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네.
후보자가 여러 명이 나오니까 다 환생신이지만은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자, 세 번째 번, 초자연적인 징후들을 고려한다. 한 무리의 탐식대는 라사 동남쪽에 있는 라마라 초 호수로 보내진다. 라모라 초 호수네요. 그들은 호수에서 명상을 하면서 달라이라마 환생을 예견할 이미지를 떠올린다. 현 달라이라마의 경우 그들은 호수에서 달라이라마의 출생지에서 가까운 사찰의 모습과 출생 지역의 모습을 보았다. 또한 마라는 세 글자를 보았는데 아는 그 지역의 이름을 암도를, 까는 그 사원의 이름이 쿰붐 사원을, 그리고 마는 티베트의 여성형 전미사로 달라이라마가 태어났을 때 불렀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당시 달라이라마는 체링 돌마라는 여성에게 주로 붙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자, 네 번째. 신탁은 최종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밀가루 반죽 덩어리들을 사발에 넣고 돌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발 안에 남아있는 이름을 선택하게 했다. 다섯째. 탐식대는 후보자들이 있는 곳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가 그 후보자들의 특별한 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선대 라마의 유물들을 분별하는지 시험해 본다. 현 달라이라마의 경우 변장한 세리 사원의 승려 한 명과 관료직 승려를 알아보았다. 그들이 준비해온 것들 가운데 성악께서 고른 것을 선대 달라이라마의 염주 2개, 종교의식이 사용하는 작은 북 2개, 그리고 산책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다. 유물사관이 입각한 중국 경상주의 정부가 이러한 종교적 과정에 간섭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우스운 일이다. 하지만 다음 내용들은 현 판체라마의 확인 작업이 있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이제 11대 판체라마 선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1대 판체라마 선출 작업 연대기입니다. 1984년 중국 공산주의 정권은 1950년부터 티베트를 침략하기 시작해 1959년에 완전히 점령했다. 그 티베트인들 자신들로 하여금 고위 라마들의 환생신을 찾도록 허가하여 했다고 발표한다. 티베트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1987년 중국 정부는 모국의 발전에 기여할 예고 라마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학교를 건립했다. 1989년 1월 28일 제10대 판체라마가 51세의 나이로 시가체에 있는 따시룸포 사원의 열반에 들었다. 이것도 지금 뭘 얘기하는가, 아마 독살됐을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해요. 네. 그가 중국의 티베트를 통치하는 것은 티베트의 이익보다는 피해가 크다, 피해가 더 많다라고 중국을 비판한 지 겨우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판체라마 달라이라마가 1959년 3월 티베트를 탈출한 뒤에도 계속 남아 있었으며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로 문화혁명 당시 9년 8개월 동안 투옥되어 고문당했다. 판체라마 열반에 든 뒤 판체라마가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끊지 않고 돌았다 했어요. 이게 지금 문화대혁명 시대 때 9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 나오는 거죠. 나와가 또 독살당해버렸죠. 참 마음이 아파요. 같은 날 달라이라마는 판체라마를 추도하기 위해 10명의 승려를 따시룸프 사원으로 보내겠다고 중국 정부에 제안했다. 1989년 2월 중국 주석 이붕은 망명한 티베트인들은 외부인이며 외부인은 환생신의 선별 작업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게 이제 언제 이제 돌아가셨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89년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환생신을 찾으려 그러면 이제 아기 때 찾아야 돼. 2, 3년 후 되면 찾는다고요.
1989년 8월 중국 정부는 판체라마의 환생신을 찾고 선별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 5가지 중요한 기준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판체라마의 사원 측과 중국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으로 황금단지 신탁이 선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종 확인 작업에 자신들 직접 참여한다는 중국 정부 측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간섭을 하는 거죠. 중국 정부 왜 간섭하겠어요? 환생 시인이 중국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선별 작업에서 인정했다, 자꾸 각인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가. 그래야만 티베트를 이제 합법적으로 자기들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으니 그런 거죠. 판체라마 탐색위원회가 중국에 의해 지정되었고, 이 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알려진 다시룬포 사원의 수도 원장 차텔 림포체가 주도했다. 1991년 3월 21일, 자 벌써 이제 3년 지났으니까 이제 찾을 때 됐어요. 달라이 라마는 뉴델리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통해 판체라마의 확인 작업에 필요한 라모라초 호수에서의 명상을 해 신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며 판체라마의 확인 작업을 도울 것을 희망한다고 알렸다. 1991년 6월 3개월 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간섭은 필요 없다고 발표한다. 간섭하지 말아요. 이게 완전히 주객에 전도된 거죠. 1993년 7월 17일 중국 정부에 의해 구성된 탐색대의 수장이었던 차텔 림포체가 달라이 라마에게 판체라마의 환생신과 관련한 편지를 보냈다. 초록은 동식이니까 당연히 이제 편지를 보내겠죠. 차텔 림포체는 편지에서 한 탐색대가 호수 2곳에 갔었고 판체라마가 환생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알렸다. 자, 시간이 꽤 지났는데 4년이 지났네. 1993년 8월 5일 달라이 라마가 중국 대사관을 통해 차텔 림포체의 답장을 보내 대표단의 티베트의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를 방문하여 환생시 선별 작업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가 제안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1995년, 드디어 5년째네요. 10월 17일과 18일. 달라이 라마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인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1993년 8월 5일 차텔 림포체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는 판체라마의 선별 작업은 티베트의 정통적인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계속 간섭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95년 1월 달라이 라마는 위의 내용을 2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중국 당시엔 손떼시요. 이건 전통적인 방식대로 해야 된다. 선별 작업 그러는 거죠. 1995년 4월 중국 정부는 고위 라마들의 탐색 선별 확인 작업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이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도리어 이제 이 신경전에서 중국 정부를 끊임없이 이제 달라이 라마 쪽을 배제하는 겁니다. 1995년 3월 14일 30명의 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작업과 신탁으로부터 받은 4개의 예언, 그리고 밀가루 반죽 등의 신탁 의식을 포함한 9가지 신탁을 받은 뒤 달라이 라마는 6살 난 겐두 체키 니마를 제11대 판체라마를 공인했다. 달라이 라마가 이거 벌써 한 거예요. 그는 1989년 4월로 티베트 남초 지방의 라디에 태어났다. 그의 생리는 판체라마와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깔라차크라 가르침의 역법에 따랐을 때 길과 일치했다. 달라이 라마와 차텔 림포체 대표단 모두 이에 동의했다. 티베트에 있는 스님들도 다 동의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제 얘기한 1995년 5월 15일 중국 정부는 차텔 림포체들을 늙은 시자 짬뽀와 함께 챙두에 있는 독방에 12일 동안 감금해버렸다. 이게 문제는 거예요, 이게. 판체라마는 공인된 겜돈 체키 니만 중국 정부의 보호 강화하에 들어갔다. 6세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정치범이 된 것이다. 1995년 5월 19일 티베트의 도시마다 중국 정부의 판체라마 선별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는 벽보가 붙기 시작했다. 1995년 5월 21일 중국의 티베트 자치정부 라사시가 찍으려 낙추에
그래서 3명 이상이 모이는 걸 금하고, 티베트 중국은 이런 거야. 판체라마에 대한 공개적으로 토론한 걸 금했다. 자치정부 간부단은 다시룸포 사원으로 이동하여 공산주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차테 림포체를 비판할 승려들을 모았다. 체키 니마와 그리 가족, 그리고 다른 두 후보자가 사라졌고 그들이 북경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라사에 있는 모든 티베트 자치정부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달라이 라마의 발언에 반대할 것을 강요당했다. 1995년 5월 24일, 3일 동안 중국 공산당 인민회의가 긴급 수입되어 달라이 라마의 판체라마 공인이 불법이며 가치없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1995년 6월 11일 차테 림포체 직무 담당인 가라 제링 삽둠이 달라이 라마와 내통했다는 협의로 중국 정부에 의해 당딩리에 억류됐다. 말도 안 되는 거죠. 1995년 6월 12일, 13일 중국 정부는 시가체에 있던 외국인 여행자들을 모두 추방함으로써 시가체에서 일어나는 시위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조처했다. 티베트인들은 판체라마의 타시룸포 사원에서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했고 타시룸포 사원을 순례하거나 다른 곳으로서의 성지 순례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달라이 라마와 타시룸포 사원에 의해 판체라마를 공인된 소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벌써.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2015년 실종 20년 만에 확인된 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등에 따르면 겐도 체키 니마는 현재 티베트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랬네요. 중국 정부는 그와 가족을 7년 동안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국제사들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차테 림포체 2002년 7년 독방생활에서 풀려났다. 7년 동안 그냥 감금했었구나.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어이없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자체적으로 탐색단을 구성 자신들이 진짜 판체라마를 찾았다 발표했다. 장정빈은 선별 작업에 대해 매우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공인한 대리 판체라마 2003년 당시 13세로 중국 신문에서는 그를 매우 애국적인 학자라고 두드러댔다. 2001년 중국어 어용 판체라마는 동해 연안을 시찰하면서 나는 지금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에 깊이 감동을 받았고 중국 공산당이 장려한 정책 아래 사회주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온기를 깊이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말도 안 되지 뭐.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저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고요. 환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환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 질문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